재윤경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초선 의원으로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이제 처음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긴 했지만 예. 대부분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소명이 되었고요. 예. 그에 비해서 김상조 후보의 전문성이 대단히 돋보인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만 해도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후보자로서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네네. 근데 이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이라든지 논문 표절, 다운 계약, 부인 취업 특혜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와서 좀 의아했었는데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렇게 투기용 아니냐 그러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예. 사실 전세로 전입을 하신 거였거든요. 예. 게다가 왜 그러면 음마 아파트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 가운데 예. 김상조 후보자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암 치료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주를 했었던 거고 그것은 위장 전입이 아니었다. 그래서 학군 때문에 음마 아파트에 혹은 투기 때문에 음마 아파트에 그렇게 위장 전입했던 것은 아닌지 예.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좀 이렇게 소명이 충분히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다운 계약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 법이 제대로 이렇게 제정되기 전까지 정비되기 전에 일어난 일이고 예. 이제 보통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탈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매수자 입장에서 취득세를 사실은 아끼기 위해서 이게 법이 제대로 정비되기 이전에 많이 일반적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김상조 후보자는 이제 매수가 아니고 이제 매도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상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예. 당시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그럴 어떤 다운 계약을 할 이유가 굳이 없으셨던 그렇죠. 거네요. 네. 예. 그리고 내가 어떤 부정하는 어떤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어떤 잘못된 삶을 산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각도에서 보면은 상당히 삼성이라는 재벌을 상대로 오랫동안 싸워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의 몸가짐에 조심을 해왔던 것이 오히려 드러나서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위원장이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인데 그럼 야당은 왜 그렇게 주장한다고 보세요? 오히려 청문회에서 저는 좀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청담동 아파트를 사실상 이렇게 투기용으로 이렇게 전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김상조 후보자는 아파트가 분양이었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성립되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의혹 제기가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미분양이 아니었고 투기적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팩트를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럴 리가 없다. 투기였을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예, 분명히 투기였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분명히 사실은 청문위원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동원 가능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의심이 간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몰고 가는 청문회는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상당히 답답한 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재벌 킬러, 재벌 저격수.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재벌들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부탁 내지는 로비를 했을 것이다라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기된 의혹들이 소명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도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그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김상조 후보자가 이 그 삼성의 뇌물죄,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의 거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을 밝히는데 그랬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재벌의 편법, 불법, 이 승계구도, 지배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예.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결정적인 단서, 그래서 삼성이 로비하고 삼성이 충분히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그 오랫동안 그 부분을 연구해왔던 이 시민 활동가로서 예.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거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은 그 삼성의 그런 승계구도와 비슷한 방식의 불법 편법의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위원장으로서 김상조 후보자만큼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가 없는 거죠. 예. 사실 예, 이런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국민들께서 보다가 이제 뭐 추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에서는 자신들이 좀 심했다, 뭐 당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를 있긴 있었군요. 사석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경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적격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떻게 청문 보고서 채택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무난히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뭐 야당도 이렇게 지금 4당으로 쪼개져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가장 크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른정당도 약간은 한국당과 좀 기류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국민의당은 저는 이제 청문 과정에서도 그 상당히 국민의당에서도 이제 공정위원장으로서의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예. 정의당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이제 후보자의 그런 공정위원장으로서의 소신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청와대가 어쨌든 뭐 야당의 공식 입장,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공식 입장은 반대니까 뭐 이런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상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전국은 이제 더 냉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다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청산과 통합이 좀 충돌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재벌 개혁과 협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까지 저희가 전부 수용하다 보면은 예. 사실상 그것이 협치인지 아니면 타협인지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경계가 불분명해질 텐데 예. 저희는 끝까지 어쨌든 그 협치를 위해서 야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려고 좀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 의원님은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만약에 김상조 후보자가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실행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 공정위의 혁신이 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공정위원회를 불공정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평가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현직 공정위원장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 뇌물죄가 성립이 됐던 결정적인 단서 중에 하나가 공정위에서 이 삼성의 그 승계 과정에서 예. 상당히 그 무리한 해석을 해서 결국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려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전직 그 공정위 간부들이 법무법인, 그러니까 재벌의 어떤 법률 대리를 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재취업을 한다든가, 그리고 재취업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공정위의 그런 여러 조사나, 그리고 공정 거래를 위한 예. 그 활동들에
개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공정위는 사실상 그 재벌 대기업을 위한 예. 아주 이렇게 잘못된 행위들이 반복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 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혁신부터 이루어져야 이후에 모든 게 공정위의 활동 내용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재윤경 의원님 지금 이제 정무위 소속이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서민 금융 문제라든지 가계부채 문제 새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가계부채는 뭐 그 공약 당시에도 이제 몇 단계로 나눠서 접근을 해왔는데요. 예. 일단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상환 능력이 전혀 되지 않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추심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예. 아예 사회생활에서 이제 분리되고 있는 그런 그 취약한 계층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는 사회생활 자체를 이렇게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가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새 출발의 기회를 좀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전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이라고 새 출발의 그 기금처럼 내놨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이걸 평가를 해보니 이게 은행들이 주주인 주식회사로 이렇게 이 내용이 진행이 됐고 예. 그리고 실제로 저소득층의 어떤 가계부채까지 지독하게 추심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익을 발생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이 발생된 수익을 은행에 배당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결국 국가가 대신해서 이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의 죄송합니다. 추심 사업을 대행을 하고 은행에게 좋은 일을 해왔다. 이런 점부터 이게 적폐일 수밖에 없죠. 예, 재 의원님 물을 조금 드셔보시죠. 네네, 예, 네네, 예.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일자리 추가 경정 예산안이 이제 11조 원 규모로 편성이 돼서 이제 오는 7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일자리 추경은 사상 처음이라고 하죠. 이번 추경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좀 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실업률이 17년 만에 최고라고 합니다. 그 청년 실업률은 이제 통계 집계 이후에 최고인 한 11.2% 되거든요.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효과는 그 이후에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막연히 시장에만 맡긴다라고 했던 과거 정부하고는 다른 입장. 그래서 국가가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개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실제로 공무원 그 일자리도 더 신규 채용해서 만드는 등의 그런 노력을 기울이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국민들께는 예. 더 이상 이런 어려운 민생 문제, 실업의 문제를 국가가 방치하지 않는다는 뚜렷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이런 가운데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어려운 이런 현실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다라는 좀 믿음이 좀 해결이 되면 지금 이제 100% 우리가 이제 놓여 있는 민생 문제, 일자리 문제를 다 일거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예. 최소한 이거를 같이 풀어나갈 것이다라는 기대와 희망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이제 국면이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 같은 날, 이제 모레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장 전입한 아파트가 정동 아파트 502호 학교 관사인데 결국 이 위장 전입용 아지트처럼 활용이 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것이 대규모 부정행각의 스모킹 건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탈세, 건보 혜택. 야당도 반드시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정도 되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여론이 있는데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오히려 이제 오픈을 하고 인정을 했는데 그 집이 이제 친척 집이냐 아니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예. 위장 전입 아주 전용의
그런 목적에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나오면서 좀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 전입 자체는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미리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고 또 청문회장에서 충분히 이렇게 소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게 투기 목적은 분명히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파락군에 그래서 그 특혜를 전제로 한 학군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좀 개인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전제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기를 저희는 당부드리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뭐 탈세라고는 하지만 약간의 이제 세금 납입이 지연된 측면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 이제 우리가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그 소득세라든가 증여세라든가 뭐 양도소득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세금에 대해서 분명히 정황상 이거는 지연 납부, 지각 납부가 아니라 이 탈세가 그 사실상은 분명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례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좀 어느 정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제기를 하시지만 뭐 이게 저희는 뭐 이런 일도 없었어야 하지만 이것이 제때 납부되지 못한 그런 후보자의 문제는 국민들께서 따갑게 질책을 하되 이것이 탈세 의도였다고는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제 전 정부의 정유라 씨 파문이 사실 네. 이 탄핵 촛불 집회에 국민들을 모은 도화선이 된 건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 문제에 우리 국민들이 민감한 부분도 좀, 그 여론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 음마아파트에 혹은 뭐 투기 때문에 음마아파트에 그렇게 그 위장전입 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던 것으로 좀 이렇게 소명이 충분히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아파트 다운 계약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것이 이제 법이 제대로 이렇게 제정되기 전까지 정비되기 전에 그 일어난 일이고 예. 이제 보통 그 다운 계약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탈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 매수자 입장에서 취득세를 사실은 아끼기 위해서 이게 법이 제대로 정비되기 이전에 많이 일반적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졌던 일이고요. 김상조 후보자는 이제 매수가 아니고 이제 매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의도를 가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당시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비과세였기 때문에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아서 그럴 어떤 뭐 다운 계약을 할 이유가 뭐 굳이 없으셨던 그렇죠.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부정하는 어떤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하나하나 들여다 보니까 뭐 어떤 그 잘못된 삶을 산 게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각도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삼성이라는 재벌을 상대로 오랫동안 싸워오시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의 몸가짐에 조심을 해왔던 것이 오히려 드러나서. 재윤경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초선 의원으로 이번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이제 처음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일단 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긴 했지만 예. 부분 그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충분히 소명이 되었고요. 예. 그에 비해서 그 김상조 후보의 전문성이 대단히 돋보인 그런 청문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사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후보자로 지명이 됐을 때만 해도 재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후보자로서 탁월한 선택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었죠. 네네. 근데 이제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위장 전입이라든지 논문 표절, 다운 계약, 부인 취업 특혜 이런 의혹들이 쏟아져 나와서 좀 의아했었는데 상당 부분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뭐 위장 전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투기용 아니냐 그러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실 전세로 그 전입을 하신 거였거든요. 예. 게다가 왜 그러면 음마 아파트였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가운데 김상조 그 후보자께서 이제 좀 어려운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내 암 치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거주를 했었던 거고 그것은 위장 전입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 학군 때문에 많은 이제 국민들께서 보고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 뭐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근데 야당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경제비리의 종합 선물 세트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아니라 불공정위원장이다. 뭐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인데 그럼 야당은 왜 그렇게 주장한다고 보세요? 오히려 청문회에서 저는 좀 답답했던 것이 뭐냐면요. 예. 예를 들면은 지금 청담동 아파트를 사실상 이렇게 투기용으로 이렇게 전매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 그 김상조 후보자는 그 아파트가 미분양이었기 때문에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성립되지 않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어 의혹 제기가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미분양이 아니었고 그 투기적 그런 흐름이 있었다라는 것을 팩트를 가지고 와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 그냥 그럴 리가 없다. 투기였을 것이다. 말이 안 된다. 예, 분명히 투기였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의혹 제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 분명히 사실은 청문위원들은 사실에 근거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 그래서 동원 가능한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의심이 간다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몰고 가는 청문회는 국민들께서 보기에도 상당히 답답한 청문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뭐 재벌 킬러, 재벌 저격수. 그래서 김상조 후보자가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면 재벌들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부탁 내지는 로비를 했을 것이다라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그 제기된 의혹들이 소명되는 과정에서 지나친 거 아니냐 국민들께서도 보기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그 후보자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하느냐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김상조 후보자가 이 그 삼성의 뇌물죄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의 거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을 밝히는데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이런 재벌의 편법, 불법, 이 승계구도, 지배구조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던 예.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 결정적인 단서에서 삼성이 로비하고 삼성이 충분히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밝히는데 그 오랫동안 그 부분을 연구해왔던 이 시민 활동가로서 예. 굉장히 큰 공을 세운 거죠. 이에 대해서 앞으로 사실은 그 삼성의 그런 승계구도와 비슷한 방식의 불법 편법의 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공정위원장으로서 김상조 후보자만큼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가 없는 거죠. 예. 사실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 국민들께서 보다가 이제 뭐 추측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도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뒤에서는 자신들이 좀 심했다, 뭐 당이 시켜서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같은 청문위원으로서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를 있긴 있었군요. 사석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조금 경고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와대는 적격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어떻게 청문 보고서 채택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무난히 채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예. 사실상 뭐 야당도 이렇게 지금 4당으로 쪼개져 있는 가운데 한국당이 가장 크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른정당도 약간은 한국당과 좀